안녕하세요. 법학 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주입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요. 사별관하고 그 앞에 저 위에 올라가는 삼별관에 개인회생 파산법원이 있어요. 거기 갔다 왔어요. 서울 같은 데는 법원이 옛날에는 통합돼 있다가 북부, 남부, 서부, 동부, 중앙으로 이렇게 분화됐는데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법원으로 다 와요. 그리고 법원마다 뭐 그 조금 이렇게 법률에 있는 거를 요건을 완화해 주든지 까다로운지 좀 이렇게 법원마다 약간 특성이 있어요. 그 법원장님이나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원칙대로 잘 하시면 돼요. 약간 기술도 필요하지만 실력으로 승부하시면 좋고요. 오늘은 이제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거 그리고 이의 신청하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개인회생 진행 중에 그 내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돈을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그 두 번, 세 번 이상 안 내면 폐지되걸랑요. 그러면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. 개인회생 그러면 잘 안 해줘요. 그거 더 어렵고 그러면 그거를 살려가지고 하는 주한항수나 주한항구가 있는데 이게 잘 도움받으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게 보통 그 이제 그 사무실에 하다가 요즘 경기 어려우니까 법무사든 변호사든 폐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이제 내 하던 사건이 그 폐지되는 이런 걸 통지를 해도 상대방 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 때문에 그 폐지돼 사무실이 없어져 가지고 나한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누구한테 의뢰를 했더라도 자기가 항상 그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돼요. 그 이제 우리가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성실하지만 뭐 불운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안 하면 더 좋아요. 갚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도 괴롭고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더 괴롭죠. 근데 이거를 갚는 게 낫고 막 진짜 빚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러면 문을 여는 게 좋은데 큰 금액도 아니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금액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번에 한번 기회를 쓰면 몇 년 동안 못하고 나중에도 기록이 다 남걸랑요. 진짜 어려울 때 못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이 대나 자기 환경에 따라서 정말 큰 금액의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좀 더 살다 보면 더 큰 일도 세상에는 많이 닥치거든요. 그때 그 이전에 변칙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못 쓸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그 유튜브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사실 뭐 아무리 그거 없어진다고 해도 이런 것들 다시 돈 빌리는 게 쉽겠어요. 한번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그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게 다 똑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파산하다 보면 그거를 나중에 그 채권자 집회 모아가지고 채권자들이 그 전에도 기간 딱 주면 이의 신청을 해요. 그러면 이의 신청 사유가 되게 많아요. 그 파산 면책하는 그 서류를 열람해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 채권이 그 뭐 사기나 얘들이 사기 저질러가지고 불법행위다 아니면 뭐 상해를 가해가지고 그런 거다 이래가지고 비면책 채권으로 빼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잘 통과돼가지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나가지고 진행되다가도 많이 빠그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잠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그 해외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이래 있으면 두 번 세 번 안 되면 이게 폐지되거든요.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로 통지되고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 폐지되면 나도 모르게 그 기간을 그
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지나면 나중에 나는 못 도달 못 받아갖고 추한 항고를 하는 거예요. 기간이면 추한 항소를 하는 거고, 예, 뭐 용어가 비슷비슷하지만 달라요.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거. 그러면 추한 항소장에는 추한 항고장 내고 이유를 자세히 설치하고 그거를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갚는다고 하고 그 진행을 새로 시키는 게 낫지. 그거를 또 내가 새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면 쉽지가 않아요. 또 새로 시작돼야 되고, 그리고 또 이것도 해가지고 잘 진행하는 게 좋고, 또 면책할 수도 있는, 그러니까 몸이 많이 진짜 암이 걸렸다든지 그런 제도부터 해서 일시 변제 제도도 있고요. 개인회생 파산 신청했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이게 진짜 4년 5년 그 이후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요. 이게 막 막 대량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막 사무장들이 막 이렇게 직원 모집해갖고 막 이러는데, 이런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 직접 이렇게 통화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또 이게 보통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. 이게 진짜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우리나라가 사기죄로 뭐 형법 347조에 사기죄가 있잖아요. 이거를 고소를 하면 어떻게든지 처벌을 받아야지. 뭐 벌금형도 괜찮고, 형법 342조면 9가지 형이 있는데 벌금부터가 전과자가 되는 거고요. 뭐 기소를 했다 해도 보험 사기 같은 거, 대기업 같은 데는 그거 갖고 민사 청구해요. 불법 행위가 있으니까.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게 비면책 채권이 되걸랑요. 그러면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의 신청도 여러 가지 아까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또 별도로 갚는 경우도 있고,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잘 진행해가지고 갚는다고 해도 내가 반대로 더 좋은 직장에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,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제도가 되게 많아요. 예를 들어 만약에 양육비 이런 것도 한번 떨어졌다고 정관 변동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. 만약에 아내가 애들 키우고 남편이 이혼해가지고 이제 양육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면 또 이 방법도 있고, 좀 줬다고 해도 2009년 이후로는 양육 부담 조서라 해가지고 그 조서를 쓰는데 그 자체가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안 주면, 아니면 또 남편이 돈 없다고 해갖고 되게 적은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든지 엄청난 좋은 직장을 얻었는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, 그래서 또 정감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. 이게 돌고 도는 거고, 중간에 깨는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요즘 추운 날씨만큼은 많이 고생들 하시고, 채권자는 채권자는 힘들고 채무자는 채무자도 힘들고, 저는 양쪽 다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사정들을 잘 알아요. 그리고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악착같이 벌어서 감당하는 게 좋아요. 그래, 아니면 합의를 해가지고 좀 조출해 달라는 거, 조정.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이런데 채권 주식 같은 거 이게 되게 무서워 하시는데, 원칙은 원래 원금의 이자에 법비용까지 다 갚는 게 맞아요. 근데 그 사람들도 담당자가 다 있고 뭐 개인적인 악관심이 가지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담당자 위에 또 과장, 차장, 센터장, 다 본부장 다 결제 라인이 있어가지고 세부 감액 조정도 있어요. 뭐 원금선에서 갚아달라, 이자는 빼달라, 법비용은 빼달라. 또 잘 조절하면 원금도 반 갚기